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 포커스 진행의 신광합니다. 우리나라 교육계는 그야말로 다사다난한 1년을 보냈습니다. 대입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본물처럼 터져나왔고 교육부는 정시 확대라는 카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수시로 대학을 가는 학생이 대부분인 전남의 경우 공교육 붕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2020년 전남의 교육정책, 그래서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의 미래가 인재 육성에 달려있는 만큼 교육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교사와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가 교육 문제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일요 포커스에서는 장석웅 전남도 교육감을 초대해 올해 전남교육의 목표와 방향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이 자리에 장석웅 교육감 초대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본격적으로 말씀 들어보기 전에 2020년 이제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먼저 이제 교육 가족과 시청자, 도민들께 새해 덕담 한마디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목포 MBC 시청자 여러분, 전라남도 교육감 장석웅입니다. 지난 한 해 관심과 애정으로 전남교육 발전을 위해서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우리 전남 학생들이 미래사회의 주인공으로 그리고 당당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교를 학교답게, 교육을 교육답게 만드는 일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학교를 학교답게, 교육을 교육답게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2019년 전남의 교육 참 그 외부적인 환경도 변화가 많았고 내부적으로도 매우 그 조직 개편이라든가 이런 부분 진통이 많았던 한 해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2019년 전남 교육의 성과를 간략하게 요약해 주신다면 어떤 부분들을 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교실의 개혁.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고요. 여기에 집중을 했습니다. 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는 말이 정말로 만고의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제삼 확인했어요. 이 교사들의 자발성이라든지 열정이라든지 전문성이야말로 수업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아이들의 교육력을 높이는 아주 첩경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의 열정과 자발성을 끌어내기 위해서 학교를 민주적 공동체로 만들기 위한 조직 문화 개선이라든지 그리고 이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했습니다. 수업의 혁신과 관련해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2020년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네. 좀 노력을 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들 수 있는 것이 이 보편적 교육 복지입니다. 네. 고등학교까지 완전 무상급식에 이어서 작년 2학기부터 고등학교까지 완전 무상교육이 이루어졌고요. 네. 그리고 이 무상교복 그리고 에듀택시라든지 하는 우리 농어촌 통학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지원 정책 그리고 올해부터는 유치원 공사립 막론하고 만 5사에 대한 급식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들 수 있는 것이 소통과 참여의 교육 거버넌스, 협치라고 하죠. 네. 그 틀을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교육은 학교나 교육청만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지역사회, 지자체하고 함께 해야 되고요. 그를 위해서 지역 주민과 함께하기 위한 교육참여위원회라든지 주민참여 예산제라든지 또는 주민추천 교육장 임용제라든지 등등 제도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의 교육에 대한 참여의 폭을 넓혔다. 그리고 마을교육 공동체를 확대해서 주민들과 함께 지역사회 학교를 살리는 그 세 가지 이상의 세 가지가 성과다라고 자랑할 수 있겠네요. 네, 보편적 교육 복지라는 측면하고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다는 부분들이 더욱 가슴에 와 닿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좀 개인적으로나 전남 교육 전체적인 평가에서 좀 아쉬운 부분들도 있으시겠죠? 예, 한 두 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첫째는 청렴도 문제입니다. 네. 저는 정말 자신했어요. 제가 솔선수범하고 있기 때문에 전남의 청렴도가 대폭 향상되리라고 기대를 했었는데요. 연말에 그 평가를 보니까 점수는 조금 올랐지만 여전히 3등급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청렴의 문제는 우리 전남교육의 자존심이며 경쟁력이다라고 하는 관점 속에서 전면적으로
청렴도 향상시키고 청년 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고요. 또 하나 든다면은 우리 특성화고 우리 학생들 네. 취업률의 문제입니다. 약 50% 정도로 전년도보다 좀 떨어졌어요. 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실업계 흔히 실업계라 그러죠. 우리 네. 특성화고 학생들이 한 15,000명 정도 재학하고 있는데 이 학생들의 취업을 위해서 예. 2020년도에는 좀 더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기왕에 그 아쉬운 부분으로 두 가지 부분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한 부분 좀 짚어보고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청렴도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조사 방법에 대해서 불만은 없으십니까? 그 청렴도가 이렇게 이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고 있고요. 네. 이렇게 설문을 통해서 합니다. 예. 근데 그 조사에 대비해서 이른바 컨설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네.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대비를 하더라고요. 예. 저는 전남은 그렇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네. 이제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겸허하게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동안의 묵은 관행이라든지 폐습이라든지 하는 것이 아직까지 남아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겸손하게 이것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최대한 다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그 방금 말씀하신 그동안의 관행이라든가 잘못된 부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적폐라고 표현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애둘러서 좀 이 보수적인 전남의 전통이 좀 남아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애둘러서 표현하시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혁신하기 위해서 올해는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청렴도 하나 문화입니다. 네. 그래서 이 문화를 개선해야 되거든요. 그와 관련해서는 이 개개인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뭐니 해도 교육감 그리고 학교장과 교육장의 예. 그러한 노력과 지도력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이 교육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청렴의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고 어찌 보면 기본적인 네.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전남의 청렴도가 좀 낮았습니다. 어쨌든 예. 심기일전해서 정말 장소공 시대 전남 교육 청렴도는 뭔가 획기적인 변화가 있는 해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저희도 질문할 때 조금 이런 부분들에 집중하는 이유가 교육감님 개인의 업무 평가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전국 1위를 놓치지 않고 하고 있는데 교육청 전체를 들여다봤더니 청렴도가 3위다라는 걸로 이렇게 대변이 되니까 그 갭이 굉장히 좀 큰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그 일반 교육가족들이라든가 도민들이 보시기에도 과연 왜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할까라고 하는 거기에 굉장히 이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인 그런 조사 결과에서 자꾸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조금 전에 그 취업률 말씀드렸는데요. 이 특성화고 취업률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 이제 고교 특성화 고등학교에 대한 공무원에 대한 뭐 제한경쟁 공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배려가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률이 이렇게 하락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 2017년에 그 제주에서 있었던 일이죠. 이 인호군이 네. 실습 도중에 이렇게 사고로 죽었어요. 네. 그 뒤부터 교육부 차원의 실습 정책이 좀 바꿔졌습니다. 그것이 이른바 학습 중심의 그 실습 정책인데요. 이제 그로 인해서 대단히 이 기업들이 이 까다롭다고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학교에서도 수업 일수 3분의 2를 채워야 실습을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마 그 영향 때문인지 그 실습이 좀 어려워지고 그것이 취업으로 연계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 전남도 교육청에서는 전남 혁신형 기업 맞춤 교육, 네. 짭스라고 합니다. 네. 이 정책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 정책이 뭐냐면 우리 도교육청은 기업이 필요한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고 네. 기업 약 선도기업 80개 정도 되는데요. 기업에서는 실습처를 제공하고 또 취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지자체에서는 네. 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취업률을 높이려고 합니다. 취업률이 좀 낮다 보니까 이게 그
특성화고등학교 지원율도 좀 낮아지거든요. 네. 2020년도 같은 경우 지원율을 봤더니 마이스터고라든지 취업이 잘 되는 학교는 2대1, 3대1 이렇게 경쟁률이 예, 그렇죠. 나오고요. 그렇지 않는 특성화고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미달하는 그런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편으로 이제 공무원 문제 말씀하셨는데요. 네. 작년 졸업생 같은 경우에는 한 111명이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그리고 부사관에 예. 합격해서 취업 대기 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가지려고 생각하고요.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지역의 전략산업이라든지 또는 신산업 수요에 맞게끔 네. 학과를 재구조하고 개편을 하고 또 필요한 과를 또 신설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중요하게 바라보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기왕에 말씀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추가로 질문드린다면 특성화고에 우리가 보통 취업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을 하고 있는데 일반계교 학교도 지금 2학년 이후 3학년 되는 과정에서 진학 대신 취업을 선택하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취업반을 운영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좀 뭐라고 할까요? 취업을 지원하는 그 영역에서 좀 벗어나 있다라고 오히려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 이런 호소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일반고 다니면서 이제 적성에 맞지 않다 해서 네. 이제 취업을 위한 특성화고로 전학이라든지 이런 걸 예. 바라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이제 3학년이 되면은 네. 그 학생들이 특성화고에 가서 이렇게 필요한 실습이라든지 교육을 받고 출결은 인정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좀 활성화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이 진로 교육을 좀 강화를 해서 네. 특성화고라든지 그 계통으로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대해서는 잘 좀 이렇게 안내하고 네. 좀 지원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출석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대학 입시하고 똑같은 부분에서 그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하고 똑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지 않느냐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에서는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하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 전통적으로 인문교육이라든지 네. 또는 그 일반계 고등학교에 대한 지원이나 관심이 집중돼 있어요. 네. 상대적으로 특성화고 아이들 취업 문제는 소홀히 된 측면이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정말 모두가 소중한 우리 전남 아이들이라고 하는 관점 속에서 관심과 지원을 좀 더 강화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교육감님 지론이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다. 이 부분이기 때문에 좀 개별적인 맞춤형 이런 지원이 이루어지면 더 바랄 나위가 없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공교육의 그런 부분들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겠죠. 그래서 우리 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이 특성화고 중에서 건축과라든지 이 아이들을 이렇게 이제 공무원으로 구급 공무원으로 채용을 했는데 올해는 좀 더 확대를 해가지고 보건계 고등학교 아이들을 위한 거라든지 또는 조리 관련과 그리고 상업 관련 특성화고 아이들을 위한 채용 인원을 좀 할당을 해서 좀 기회를 주고자 이렇게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는 그 지난해 성과라든가 이런 부분들 과제를 기왕에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2020년 새해 추진하는 교육 정책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들어보겠는데요. 2020년에 특별히 달라지는 교육 정책이 있습니까? 2019년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수업 혁신을 네. 강력하게 추진해갈 상황입니다. 그리고 네. 그를 위해서 이 교원의 전문성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 전문적 학습 공동체라 그래가지고 작년에 저희들이 이 신청을 받았어요. 예. 놀랍게도 1,811개 팀이 선정이 됐습니다. 네. 숫자로 따지면 한 13,000명 정도 교사들이 네. 그런 학습 동아리를 만들어서 거기에 참여를 하고 연구하고 실천을 통해서 수업을 향상시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13,000명 정도 되는 교사분들이 그렇습니다. 참여를 했다고요? 예. 네. 그래서 이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더욱더 지원을 하려고 하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교사 이 생애 주기별 연수 체계를 확립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막 교직에 입직했을 때부터 이렇게 퇴직할 때까지 4단계로 나누어서 네. 주기마다 필수 의무 연수 과정을 개설을 하고 그래서 반드시 그 과정은 이렇게 밟도록 예. 하는
체계화 작업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미래 교육의 기반을 구축하는 거죠. 이제 전 교실에 이제 AP를 깔고 거기에 AI, AR 또는 VR,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이 통합된 지능형 학습 플랫폼을 구축하려고 해요. 예. 그래서 맞춤형 교육을 네. 실시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또 교사의 전문성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시대는 뭐 지식 정보 시대를 뛰어넘어서 지능 정보 시대라 그럽니다. 네. 그래서 교사들이 데이터라든지 이 정보 기반한 그런 수업의 혁신이 대단히 중요하고 그를 위한 연수라든지 관련 정책을 지금 개발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교단은 격변기를 맞고 있고 네. 지금 교실에 인터넷 공유기를 다 깔고 거기에서 이 AI를 기반으로 하는 교육까지 다 하려고 하는데 세대 간의 그 격차, 정보화 격차는 굉장히 큰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마침 생애 주기별 이 연수 이 부분으로 이게 해소가 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좀 한계는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사실 저는 AI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게 된 게 불과 3년 전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이세돌하고 알파고하고 이렇게 바둑 네. 대결했을 때 처음으로 인공지능 AI라고 하는 것을 들었어요. 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도 2016년 그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처음으로 언급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AI가 이야기된 게 불과 3년 좀 지났는데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시다시피 정보화의 격차가 곧바로 이제 소득의 격차로 이어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정보와 관련해서 전남은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인프라가 좀 부족합니다. 지역사회도 그렇고 학교도 부족하고 그래서 정말 전남은 우리 아이들 미래를 책임져야 된다. 미래 생존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에 대해서 올해 예산 집행이라든지 해서 최우선순위로 해서 네.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고 특히 말씀하신 이 전문적인 역량을 키우는데 예.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이제 재작년부터 이제 코딩 교육이 시작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정보 교사를 좀 더 확충을 한다든지 또는 전문 인력이라고 해서 정보 강사들이 있습니다. 예. 나주에 보면은 소프트웨어 교육 지원 센터가 있는데요. 네. 전남에 있는 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같이 손을 잡고 작년에 100명의 전문 인력을 양성했고 올해 또 100명을 양성을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학교에 이렇게 투입이 되어 가지고 우리 선생님들을 지원하면서 그 관련한 교육이라든지 예. 동아리 지도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하고도 절박한 심정으로 네. 미래교육에 대비한 제반 기반을 구축하고 교사의 역량을 강화를 하기 위한 노력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진정성이 느껴지는데요. 지금 2020년이라고 하는 시점에 저희가 뭐 교육 정책을 얘기하고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또 다른 10년의 시작이라고 하는 그 상징적 의미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요. 교육관께서 첫 번째 말씀하셨던 그 부분, 교육의 수준은 교사의 질을 넘어서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 부분을 조금만 더 한번 더 들여다보고 가겠습니다. 교사의 수준 향상 방법이라든가 그 도움을 받는 방법은 방금 설명해 주셔서 잘 들었고요. 그런데 이제 교사들이 해야 될 일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수업이라든가 거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외부적인 환경들이 많아서 지난해에는 뭐 교육지원센터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잡무를 좀 덜어주는 이런 일들을 하셨는데 이거 갖고는 좀 미진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지적도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2020년 이후로 이 부분 교사들의 잡무에서 수업에만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일단 과감히 교사들의 잡무를 줄여주자. 그걸 위해서 그동안에 형식적이고 관행적으로 해왔던 여러 가지 잡무라든지 하는 것을 대폭적으로 축소 내지는 폐지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원청에 학교 지원센터를 두어서 예.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은 그쪽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교사들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형식적이라든지 관행적인 사업을 또 축소를 했는데 또 새로운 사업이 또 많이 또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우리 선생님들의 체감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네. 어쨌든 이 문제는 계속해서 해가야 되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전 학교와 교육청 해서 이렇게 화상회의 시스템을 이렇게 올해 예. 4월에 이렇게 갖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웬만한 출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 화상회의를 통해서 네.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전달 사항이라든지 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화상회의 시스템을 좀 활용을 하고요. 학교에서 또한 부담 큰 게 정보와 관련한 기기를 유지, 관리, 보수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것도 현재 한 7개 지원청에다 정보와 지원센터를 두어가지고 이제 교육 지원청에서 적극적으로 각 학교를 방문하면서 예.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특히 올해 학교 지원센터 운영이 전면화됨으로 인해서 학교 폭력의 문제 이런 네. 문제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아마 경감이 될 겁니다. 아시다시피 올해부터는 학교 폭력 대책 자치위원회 회의가 학교가 네. 아니라 지원청에서 하게 됩니다. 예. 학교 업무에 있어서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네. 이렇게 지원청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피부에 와닿는 실제적인 잡무 경감이 이루어지리다 이렇게 저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그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는 있는데 또 다른 여론들도 있고 그렇게는 합니다만 이게 교 내에 있어야 되느냐 교 외에 있어야 되느냐 논의인데 논의 오늘 그 교육감 모시고 해야 될 주제는 아닌 것 같고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또 교육감께서 그런 부분에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 학교 폭력 대책에 대한 부분들은 별도로 한번 또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그 수업 등 잡무에서 방안은 이제 충분히 들었고요. 자, 과연 그렇다면 교사의 수준이 지금부터 이렇게 향상되기 시작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제 학부모들의 관심은 우리 아이, 그러니까 우리 아이의 학력 수준이 어느 정도나 되고 지금 이 친구가 어떻게 우리 자식이 어느 대학을 갈 것이냐 이런 데 이제 집중돼 있다 보니까 과연 이 전남 학생들의 학력 높이기 이 부분을 지금 교육감께서 어떤 기본적인 방침을 갖고 계시는지도 관심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은 이 전남 학생들의 학력 높이기라고 하는 단어가 마음에 드십니까? 어떻습니까? 어쨌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전남의 사교육 참여율을 이렇게 살펴봤어요. 예. 이제 2019년 3월에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전남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율은 전국 대비 10%가 낮습니다. 전국 평균보다 10%가 그렇습니다. 낮다는 우리가 한 거죠. 61% 정도 되고요. 예. 전국 평균은 한 73% 정도 됩니다. 네. 당연히 이제 사교육비에 드는 돈도 네. 적겠죠. 이 말은 역으로 말하면 그만큼 공교육에 의존하는 바가 크다. 네. 때문에 학교가 더더욱 잘해야 된다. 이런 말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이 중요하고 교사가 중요하다. 저는 전남 교육에 있어서 가장 큰 미천 자산이 바로 교사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아시다시피 교사들이 그동안에 자존감도 떨어져 있고 사기도 낮아요. 네. 학교 이런 폭력의 문제라든지 교권 침해의 문제라든지 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교사들은 다 우수한 집단이고 네. 또 교사들은 다 자기가 맡은 과목이라든지 또 자기가 맡은 반에 있어서는 최고 교사가 되고 싶다고 하는 열망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네. 불러 일으켜 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선생님들을 나는 믿는다, 기다린다. 네. 선생님이야말로 전남교육 혁신의 마중물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직문화 개선도 마찬가지예요. 예. 민주주의 되어야 교사들의 자발성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왕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교사들을 불러일으키는 것. 그래서 다시 전남교육의 희망을 만들어내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럴 때 전남의 교육력 그리고 학력도 높아질 수 있지 않겠는가.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그 기초학력 높이기 이 네. 부분을 하나의 과제로 지금 2020년부터는 추진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는데요. 지금 어떤 방식으로 하실 계획이십니까? 예, 기초학력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 특히 이제 초등학교 1, 2학년이 중요하죠. 네, 이때 잡지를 못하면은 이게 그 결손이 누적되어서 네. 중고 가게 되면 결국 이제 학습 부진화 됩니다. 그래서 정말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소중한 아이들을 우리 교육청이 맡았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 책임교육 측면에서 네. 초등학교 1, 2학년에 그 이른바 사말이라 그러죠. 네, 읽기, 쓰기, 세마기 예, 기본을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1, 2학년 선생님들에 대한 이제 그 담임 선생님들에 대한 연수 그리고 매주 금요일 토요일이면은 또 이 기초 학력과 관련한 이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초등학교 선생님들 예. 이제 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이제 계획으로 한 30명 정도를 네, 이렇게 정원을 확보를 해서 시군 교육청에 배치를 합니다. 네, 그게 이제 충분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관내 학교의 학습 부진화를 지원하고 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이걸 이때 잡지 못하면 전남교육 미래와 관련해서 큰 어려움이 처할 거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초등학교 1학년 학급당 정원을 대폭 감축을 했어요. 예, 지금 초등학교 1학년 학급당 정원은 30명으로 돼 있거든요. 네, 이 30명을 25명으로 감축을 했습니다. 예, 5명이죠. 이건 엄청 큰 거예요. 어쨌든 학급당 학생 수가 적어야 선생님들의 관심이 좀 더 가해지고 그러면서 이 부진화, 기초학력 부진화들을 좀 더 이렇게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70명? 학급당 학생 수를 이렇게 줄이면 당연히 학급 수가 늘어나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추가로 소요되는 초등학교 선생님이 한 70명 정도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인원을 정원을 확보를 해서 지금 2020년도부터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전라도 교육청에 뭐 관련 전담 지원팀을 만든다든지 등등 같은 전담교육의 핵심적 과제로 이렇게 설정을 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교사 대비 학생 수가 정원이 좀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교육의 질이 높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건데 예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있겠습니다. 예. 하지만 그 지금 학령 인구가 줄고 있고 점점 이렇게 소규모 학교가 늘어나고 있는 전남의 현실에서 더 교육감님 재량이라든가 더 그 교육정책협의회를 논의를 통해서 도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더 낮춰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학급당 정원 수를요. 예, 그게 어쨌든 정원하고 관련되고요. 네. 이 정원은 어쨌든 교육부에서 이렇게 교사 책정을 정원을 하거든요.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네. 좀 한계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학생 수도 좀 줄고 이렇게 해가지고 수업의 질이 좀 높아진다라고 하는데 새로운 과목들 조금 전에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코딩 교육이 이제 그 정식 교과 과정에 들어온 것이 불과 이제 1, 2년 사이 이런 정도 되는데 지금 이 중학교, 초등학교로 내려갈수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쏟는 학생들은 많고 지금 대학에서도 수학의 중요성을 다시 학교에 강조를 하면서 초중고에 강조를 하면서 수학교육 기본적으로 행렬 정도는 가르쳐 오너라라는 그런 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전남 학교에서 코딩 교육 일반화하는 그런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보십니까? 확산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뭐니 해도 그 전문 역량이죠. 네. 그러니까 정보 교사를 네.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네. 교육부에 계속해서 요청을 했지만 그래도 그나마 올해 16명의 정보 교사가 이렇게 신규로 이렇게 이제 뽑았습니다. 네. 좀 더 이렇게 뽑으려고 하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게 나주에 자리 잡은 소프트웨어 교육 뭐 지원 센터를 통해서 예. 한 100명 정도씩 이렇게 전문 강사들을 양성을 하고 그래서 학교에 배치해서 뭐 지원할 수 있도록 네.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반화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어서 지금 점차적으로 확산이 되는데 어느 순간에는 이게 이 양적인 팽창이 순식간에 일어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어서 좀 더 그 물량 양이 좀 늘어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부분. 예, 어쨌든 현재 전남에 소프트웨어 선도 학교가 한 162개 정도가 네. 있거든요. 그리고 이 135개 학교에 대해서는 체험 탐구 소프트웨어 교육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학생들이 이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많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정보 교사가 있고 그런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 관련 동아리들이 만들어집니다. 현재 네. 105개 정도 동아리가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네. 이것 또한 지원하고 있고 관련 경진대회라든지 이런 거 만들어서 이제 솜씨를 뽐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런 부분은 조금만 가르쳐주면 선생님 아이들이 능가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중요한 과제로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설정을 해서 적극 지원하려고 합니다만은 어쨌든 2020년도 우리 전남도 교육청의 핵심적 사업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좀 우리 도교육청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지원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그 지난해 조직 개편을 두고 전남도의 교육위원회와 갈등 빚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고 그래서 지금 웃으시는 모습을 보니까 상당히 곤혹을 치르셨다라는 걸로 받아들여지기도 하는데 지금 이 조직 개편 과정에서 했던 부분들은 상당히 이 해소가 됐다고 들었습니다만은 교육위원들 특히 전남도의회하고 소통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이제 정책과 관련해서 이건 중요한 정책이고 꼭 아이들에게 필요한 정책이고 그래서 이거 하겠다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의원님들이 도와주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암만 해도 좀 사전 설명이라든지 소통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평교사 출신이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이 감각이라든지 이 경험도 좀 부족하고 그래서 좀 서툴렀던 측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 조직 개편 같은 경우에도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막 이렇게 서둘렀는데 더 의회에서 이렇게 지적하고 비판하고 그래서 어쨌든 작년에 이제 되지 않고 1년여의 준비와 숙성의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올해 어렵지 않게 조직 개편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그 지난 1년의 경험은 저한테는 대단히 소중한 경험이었고 이제는 도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계세요. 지난번에 그 우리 미래도전 프로젝트 관련해서 이 학생들이 참여하는 행사에서도 또 직접 이렇게 참여해서 같이 격려하고 하여튼 등등 하여튼 소통에서는 문제가 없다. 지금은 소통에서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알겠습니다. 지금 작년에 정부가 이제 우리가 기회균등이 국가적 화두가 한번 됐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가 정시 확대, 대입의 정시 확대를 선언하셨고 교육감께서는 지금 정시 확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고교에서 어쨌든 정부가 정시 확대를 선언을 했으니까 거기에 따라는 가야 될 텐데 자 어떻게 지도를 할 계획이십니까? 그 정시 확대 수능이 이렇게 강화된 측면은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교육 전문가들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일단 교육감 전국 교육감 협의 차원에서는 계속해서 촉구할 게 있는데요. 하나는 그 이른바 지역 균형 선발이라든지 기회 균형 선발에 있어서 이렇게 이제 10% 비율을 법제화해서 모든 학교가 반드시 지키도록 이렇게 촉구할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 농어촌 아이들이라든지 특성화고 졸업자라든지 또는 기초생활 수급자라든지 수급자의 자녀라든지 하는 경우에는 암만 해도 이렇게 소위 주요 대학에 들어가기가 좀 더 이제 쉬워져요.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전형에게 수능 최저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완화하든지 아니면 폐지한다든지 하는 문제를 교육감 협의회에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촉구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어쨌든 정시 비중이 높아졌지만
어쨌든 그래도 대세는 네. 수시입니다. 그래서 수시에 대한 대비 아울러서 정시와 관련해서는 방과 후에 이렇게 수능 대비 이 교육을 좀 더 강화하려고 해요. 예.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렇게 온라인 학습실을 두어가지고 우리 네. 원하는 아이들이 거기 와서 인강을 이렇게 좀 듣도록.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이 아이들 진로, 진학, 취업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지역의 미래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뭐 진보 교육감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관심이라든지 이런 게 덜한 거 아니냐 이렇게 우려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우려를 알고는 계시는군요. 예. 아마 우려는 이런 것 같아요. 그렇게 네. 좋은 대학 가려고 하는 아이들, 네. 이런 아이들 중심으로 지원이 네. 이렇게 집중돼 있다라고 네. 하는 것에 대한 지적과 비판을 했던 것인데 네. 그러지는 않고요. 네. 어쨌든 우리 아이들의 진학과 취업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고 네. 그래서 총력을 다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금 그 말씀하신 그 수시가 역시 중요하고 그렇긴 하고 지역의 기회균등 뭐 이런 부분들을 자꾸 촉구를 하고 계시다 그러는데 전남이 결국은 농산어촌의 작은 학교들이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살고 계시는 학부모님들 그리고 그 우리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뛰어놀면서 어떻게 보면 편안하게 이렇게 커왔는데 입시 경쟁 속에 내몰지 않고 싶어하는 않아서 일부러 작은 학교를 찾아가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많아져서 이제 작은 학교가 활성화되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전남 같은 경우는 올해만 해도 신입생 없는 학교가 39개, 나홀로 학교가 20곳 뭐 이런 우울한 통계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자, 작은 학교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예, 뭐 전남 저출산 그리고 인구 유출 심각하잖아요. 제가 통계를 봤더니 2018년도 구례구는 네. 1년 동안 신생아 수가 72명이 불과했어요. 네. 그리고 작년에 전라남도 작년 상반기에 전라남도에서 타시도로 순유출된 숫자가 한 9,800명 정도 됐는데요. 그 중에서 80%가 네. 20대하고 30대였어요. 네. 20대, 30대는 우리 전남에서 결혼하고 아이들 낳을 사람들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이 저출산, 인구 유출이 심화되고 그에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네. 저는 이걸 좀 역으로 좀 적극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라고 보는데요. 어쨌든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에 정말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이 아이들을 네. 정말 미래의 인재로 키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네.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입니다. 네. 중국과 비교하면 중국은 15억이라 그랬죠. 네. 우리가 지금 중국과 경제, 뭐 기술, 과학 모든 부분에서 치열하게 지금 경쟁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5천만 대한민국, 15억 중국. 다시 말하면 전남 아이 한 명이 중국 학생 30명을 대적해야 됩니다. 어디 중국뿐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만큼 학생 수는 얼마 안 되지만 네. 이 아이들에게 하여튼 최대한 미래 인재로서 역량을 키워주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농어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대적으로 코딩이라든지 미래 교육과 관련한 좋은 조건을 갖고 있어요. 예. 우리 전라남도 교육청에서는 이제 그 구닥다리 그 컴퓨터실을 이제 문을 닫고 네. 소프트웨어실로 이렇게 지금 구축하려고 하거든요. 소프트웨어실을 구축하게 되면 학생 수가 50명, 40명 되는 작은 학교 같은 경우 소프트웨어실을 이렇게 구축을 하게 되면 예. 아이들이 날마다 그걸 갖고 놀 수 있어요. 네. 근데 학생 수가 500명, 1000명 되는 큰 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쩌다 한번 접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작은 학교에 이런 정보화 교육 그리고 코딩 교육, 소프트웨어 교육을 좀 더 확 강화하고 네. 그를 통해서 또 미래의 인재로 키울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마련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작은 학교를 그런 부분에서 좀 특화시키려고 관련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을 구축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질문할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모처럼 나와주셔가지고요. 그래서 질문한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시간이 다 돼서 끝으로 지금 그 도민과 교육 가족들께 올해 한 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각오 한 말씀 해주시면서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도민들께 약속드린 대로 전남교육을 혁신해서 우리 아이들을 미래의 인재로 키워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선생님들이 중요합니다. 저는 선생님들을 믿고 기다리면은 교사들은 최고의 열정과 헌신으로 반드시 보답한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들이 일어서기 시작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을 격려하고 또 애정을 갖고 지켜봐 주시고 신뢰해 주시면 반드시 우리 전남교육 혁신하고 미래의 인재로 키우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좋은 결과 나오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전남교육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장서궁 전남도 교육감이었습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장서궁 교육감은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교육 철학을 밝히며 교육감에 취임했습니다. 그 교육 철학이 2020년 전남 학생 모두가 자신의 꿈을 실현하는 기반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인재 육성과 교육 공동체의 발전의 초석이 2020년 새로운 10년을 시작하는 첫 해에 다져지기를 기원합니다. 전남교육계는 올해 더욱 밝고 희망찬 소식이 이어지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일요 포커스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